자, 지금 첫 번째 유형 갈 거예요. 우리 정비례 관계가 어쨌든간 x가 2배, 3배, 4배 될 때 y도 같이 2배, 3배, 4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비례는 y는 어떤 숫자, 상수 곱하기 x 이런 꼴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절대 0이 되면 안 되는 거 a가 0이면 안 된다. 이 조건이 꼭 들어가셔야 된다 했어요. 아마도 여기가 여러분들 비어져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요거 넣으시면 되고요. 저 이따가 빈칸 테스트하기 이거 그냥 그대로 없이 줍니다. 그럼 그대로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y가 x에 정비례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이제 1번부터 정확하게 가셔야 합니다. 감으로 그냥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하는 마음으로 푸시면 절대 안 돼요. 자, y가 x에 정비례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을 때 y는 마이너스 5분의 2x를 보셨을 때 여기에서 a에 해당하는 게 바로 마이너스 5분의 2죠. 이렇게 a 값을 정확하게 찾으세요. 아시겠죠? 그럼 얘는 정비례가 맞아요. 자, 2번 갈까요? 자, y는 마이너스 x분의 3이에요. 여러분들 x랑 y랑이요. 지금 얘가 분모에 있으면 이거 반비례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3번 가볼까요? x, y가 2예요. 자, 덜렁대지 말고 y는으로 바꿔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y는 x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역시나 얘가 분모에 가 있기 때문에 분모가 바로 분모에 있고 얘는 분자에 있으니까 바로 반비례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가볼게요. 그냥 건성건성 보면 이걸 아마 정비례라고 못 봤을 거야. 자, 그럼 얘를 나중에 x자고 자, a분의 b는 c분의 d일 때 필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거야. 자, 여기에서 얘네끼리의 b 곱하기 c는 a 곱하기 d랑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비례식이라는 걸 배웠어요. 분수에서 얘는요. b 대 a는 자, 얘는 d 대 c예요. 자, 그럼 여기서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를 쓰시면 외항은 얘가 되고요. 내항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x자곱이라고 선생님이 많이 얘기를 할 거야. x자곱. 자, 그럼 여기에 4가 밑에 1이 생략돼 있다고 치면 얘들아 얘네 둘이 곱해서 y는 얘네 둘이 곱해서 4x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a 값은 4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정비례가 맞습니다. 자, 5번 가볼까요? 자, 5번은요. y는 3분의 x 여기까지만 있으면 사실 a 값이 3분의 1인 정비례가 맞는데 뒤에 이렇게 꼬랑지 달려있으면 안 돼요. 이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하고 4번이다 이렇게 정비례 고르시면 돼요. 필기 다 하셔야 됩니다. 자, 1023번 갈게요. y가 x에 정비례하고 라고 하면 정비례하고 하면 바로 y는 ax 이렇게 생겼겠지 라고 예상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x의 값이 2분의 1일 때 y의 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x 대신에 2분의 1을 집어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셔서 무슨 값을 구해라? a 값을 구해서 이 함수의 식을 먼저 완성시키셔야 돼요. 관계식을. 자, 가볼게요. x가 2분의 1이라고 했어. 그럼 2분의 1이랑 a랑 곱하는 거니까 a 2분의 1이 아니라 숫자를 먼저 쓰기로 했죠. 2분의 1 a는 하고 y 여기다 쓰셔도 되죠. y 값이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 계속 선생님이 x자곱을 강조하죠. 자, 2분의 1 a를 여기다 쓸게요. 자, 마이너스 3은 여기에 마이너스 3을 쓰고 밑에 1이 생략돼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랬을 때 이렇게 x자곱을 하면 1 곱하기 a 곱하기 1이니까 a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 값이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a 값을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6을 집어넣으셔서 함수식을 완성시키는 게 제일 먼저예요. 관계식을 먼저 완성시켜라. 자, 이렇게 관계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는 또 y가 12일 때 x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제 y에다가 뭘 집어넣는다? 12를 집어넣는다. 자, 그럼 12는 마이너스 6x다. 자, 우리는 마이너스 6으로 나눠서 x는 약분해서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023번은 제가 필기할 건 안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관계식 구하실 때 A값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관계식을 예쁘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대입하시면 정답을 구하실 수 있어요.
자, 1027번 갑니다. 톱니가 각각 20개, 25개인 두 톱니바퀴 A, B가 서로 맞물려 돌고 있다. 그럼 A가 X번 회전하는 동안 B는 Y번 회전할 때 X와 Y의 관계식을 나타내면 얘는요, 사실 이 톱니바퀴 유형은 정비례에서도 나오고 반비례에서도 나와요. 그런데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일단 정확한 건 두 톱니바퀴에 맞물린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저는 항상 A를 쓰시고 B도 쓰세요. 자, B 썼을 때 이 A의 톱니수 20개, B의 톱니수 이렇게 쓰고 얘네 둘이 회전한 횟수, 그러니까 지금 톱니수 곱하기 회전한 수는 톱니수 곱하기 회전한 수랑 같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 A가 X번, B가 Y번이니까 얘네 둘의 곱과 무조건 같아요.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 20X는 25Y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약분 가능해요. 4X는 5Y예요. 자, 우리 더 예쁘게 보려고 여러분들 헷갈릴까 봐 선생님이 다시 이렇게 쓸게요. 왜냐, 우리의 목적은 관계식을 구하는 거니까 Y는으로 나타내셔야 돼요. 그래서 Y는 5로 나누는 거니까 5분의 4x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만약에 x에서 뭐 x를 주어지고 y 값을 구해라. a가 몇 번 회전했을 때 b가 몇 번 회전했냐 이런 식으로 구하라고 했을 때 관계식을 구하신 다음에 정답까지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1031번 갈게요. 문제를 읽었을 때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쉽게 판단하는 방법은 진짜 생각만 하면 돼. 내가 x를 높였을 때 y도 2배가 같이 되는지 아니면 반으로 줄는지. 자, 문제 읽으시면요. 300쪽의 책을 매일 일정한 양만큼씩 읽는데요. 그럼 얘는 내가 총 x일 동안 읽은 책을 표를 만들어 봐도 내가 하루 읽었어. 그럼 하루 읽었으니까 당연히 300이겠지. 이틀 읽었어? 600이겠지. 어떻게 되고 있어요? 2배 될 때 같이 2배가 됐죠. 그럼 얼만큼 곱해줬어요? 300씩 곱해지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정비례 그래프 어떻게 생겼다고 했죠? y는 ax, a가 0이면 안 돼. 이렇게 생긴다고 했잖아. 갖다 대입하시면 돼요. 뭘 대입해도 둘 중에 하나만 대입해도 a 값은 어차피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x가 1일 때 y는 300이기 때문에 1a는 300이라서 a는 300이 나와요. 그러면 관계식을 먼저 이렇게 완성시키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냥 암산으로 푸시면 안 돼. 관계식 만약에 안 적혀있다, 선생님 채점 안 해줄 거예요. 자, 여기에서 5일 동안 읽은 책은 몇 쪽이에요? 그럼 x가 5일 때 물어보는 거 아니야? x가 5일 때였다 집어넣으면 y는 1500쪽입니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이제 1035번 프린트 보시면 아마 위에 이제 여기에 비어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설명 정리해 줄 테니까 천천히 받아 적으시면 돼요. 근데 다 외운 거야. 직선이잖아, 정비례는. 근데 무조건 지나는 점이 있어. 얘는 x에다 0을 대입하면 항상 0이 되죠. 그러니까 원점을 꼭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첫 번째 성질이고 공통점. 자, 근데 이제 나뉘죠. a가 0보다 클 때랑 a가 0보다 작을 때. a가 0보다 크면 x가 이제 증가할 때 y가 같이 증가하고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건 a가 음수일 때다. 그래서 구간 나눠서 이거 다 적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비워져 있으니까 지금 그거 다 채우시고 이따가는 당연히 시험 볼 때는 당연히 알아서 채우시면 됩니다. 안 보고. 자, 그러면 이제 1035번을 갔을 때 내가 어차피 그래프 고르는 거잖아. 그럼 제일 편한 방법은 내가 이 4를 분모를 없애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x에 4를 대입하면 없어지지 않을까? 그지? x가 4를 대입하면 띵띵 약분돼서 4,3을 지나거든? 그러면 원점하고 4,3을 지나는 그래프를 찍으시면 됩니다. 자, 얘 4,3 맞죠? 원점. 정답 1번이네요. 자, 얘는 3,4예요. 좌표 잘못 읽으시면 또 틀리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정비례 관계 그래프는 A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더 가파른, 그러니까 더 무서운 시소 모양이 되냐 아니면 평평한 시소 모양이 되냐 이거라고 했었는데 일단은 얘는 그냥 A의 값이 아니라 무조건 절대값으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 A의 절대값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 y는 x랑 y는 4x랑 비교를 해볼게 얘들아. 우리가 그래프가 분명히 얘네가 원점을 지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은 둘 다 그래프를 한 좌표 평면에 그릴 때 얘는 0일 때 0이야. 얘도 0일 때 0이야. 그런데 얘는 1일 때 한 칸 갈 때 한 칸밖에 못 가. 왜? 1,1이잖아. 그럼 여기가 1,1이라고 생각해 볼게. 그럼 얘는 이렇게 지나는 그래프가 될 거야. 이게 바로 y는 x야. 여기까지 되시죠? 그런데 y는 4x는 x가 한 칸 갈 때 4배 4를 가요. 1,4를 가요. 그럼 1,4면 요 위일 거 아니야? 그럼 이거를 이렇게 이어봐. 당연히 y축에 더 가까울 수밖에 없어. 엄청 무서운 시소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절대값이 클수록 무조건 y축에 가깝다. 이것만 외우지 그걸 반대로 또 x축에 가까울 그걸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알았지? 자, 그래서 자, a의 절대값이 클수록 무슨 축에 가깝다? y축에 가깝다. 채우시고요. 자, 여기에 써 있는 거 안 외우셔도 돼요. 반대로 뭐라고 써 있는 거냐? x축에서 멀다. 이거는 적기만 하세요. 필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만 볼게요. 반대로 말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역시나 절대값이고요. 얘는 작을수록 무슨 축에 가깝다? x축에 가깝다. 이거 반대잖아. 그러니까 얘는 y축에서 멀다. 얘들아 하나만 외우면 지금 이것만 외우면 여기는 당연히 바로 자동으로 채워지겠죠. 그래서 1038번을 가시면 자 y축에 가장 가까운 것은 자 얘는 이꼴 바로 절대값이 대빵 크네. 절대값 대빵을 구해줘 이 소리야. 자 그럼 얘 절대값 구해볼까요? 6이고요. 얘는 3이고요. 얘는 3분의 1이고요. 둘 다 탈락했죠. 얘는 3.5, 2분의 7이죠. 탈락했죠. 얘가 더 크죠. 정답은 1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y는 a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식이 완벽하게 안 되어 있는데 절대 이상한 점을 주어질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점을 주어지긴 할 거야. 원점 제외하고. 자, 보시면 얘는요.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y좌표를 몰라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b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읽을 수 있죠. x축 먼저 4 뭐? 마이너스 2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관계식이 있잖아. y는 ax잖아. y는 ax인데 4, 마이너스 2를 갖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자. 그럼 x에다 4를 대입하니까 4a는 마이너스 2네요. 그럼 여기서 4로 나눌게요. 여기서 4로 나누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자 관계식을 완성시키셔야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이렇게 놓고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됩니다. 자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시면요. 둘이 곱하는 관계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3하고 곱하면 b값은 플러스 2분의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구하라고 하는 거는 또 a 플러스 b 값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 실수 없이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유형은 내가 그래프를 봤을 때 먼저 읽을 수 있는 점을 읽고 관계식을 완성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거 갖다가 대입하셔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나오는 개념 계속 나와요. 지겹도록 나올 거예요. 정비례 관계라는 거는 일단 어떻게 생긴 직선이야? 라고 했을 때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첫 번째 네모 칸에 이거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비어있는 곳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가 0보다 클 때 우리가 외운 거를 기억해보자. 자, a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가. x축, y축 있을 때 얘는 1차분면하고 3차분면을 지나는데 이 말은 두 가지로 또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했어. 자,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이거랑 또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이다. 그러니까 자 얘가 a가 0보다 클 때 1차분면 어디 지나는지 쓰시고요. 그 다음에 x의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증가한다. 또는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이다. 이렇게 쓰시면 맞다고 해드립니다. 그래서 반대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가죠. 이 말은 2차분면하고 4차분면을 지나고 자 여기서 그냥 2차분면 쓰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필기하실 때는 제2차분면과 제4차분면을 지나고 x가 증가할 때는 y는 감소한다. 또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직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046번 바로 갈게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4x예요. 그럼 얘는 요거죠. a 값이 음수예요, 지금.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볼게요. 자, 먼저 저는요, 여기다가 대충 그래프를 그리고 시작할래요. 자, 여기가 x가 3이면은 3일 때 마이너스 4니까 3하고 마이너스 4를 찍고 그때 슝 이어주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오죠. 자, 1번부터 갈게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 맞죠? 2번. 1, 4분면하고 3, 4분면 지나나요? 얘는 음수기 때문에 제 2, 4분면, 4, 4분면을 지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마이너스 3,1을 지나나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요. 약분이 되면서 플러스 4가 나오네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4를 지난다 이거고요. 얘도 틀렸어. 얘도 틀렸어. 자, x의 값이 증가할 때 얘는 떨어지는 그래프야.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직선이니까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합니다. 다 틀린 것도 지금 다 올바르게 고쳐 놓으셔야 돼요. 자, 5번 갈까요? y는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보다 x축에 가깝다. 얘들아, x축에 가깝다는 건 더 누워 있어야 돼. 누워 있다는 건 안 무서운 그래프야. 안 무서운 시소야. 안 무서운 시소는 절대값이 작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분의 4랑 절대값을 비교하실 때 얘가 절대값이 더 커요. 그러므로 얘가 더 y축에 가까울 거고요. 얘는 더 x축에 가까울 거예요. 얘보다 x축에 가깝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과 1번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건 금방 하죠. 이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당연히 그래프 모양이 y는 ax 이렇게 생겨야 돼요 라는 걸 예상하신 다음에 좌표 하나 읽으셔야 되죠. 자, x좌표 먼저 읽어요. 오른쪽으로 2칸 가고 위로 3칸 갔어요. 뭐 컴마 뭐를 대입해라? 2, 3을 대입해라. 갖다 대입하실 때 y 대신에 3, x 대신에 2a. 자, 그럼 2a는 3이에요. 2로 나누는 거죠. a 값은 2분의 3이 나와요. 그럼 관계식을 완성시키는 것까지 하라고 했죠. a 대신에 2분의 3을 집어넣으시면 y는 2분의 3x가 맞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필기할 건 없고요. 이렇게 푸는 방법만 풀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명은 하긴 할게요. 자, 지금 여기가 k, ak라고 읽었는데요. 지금 문제에서 이 한 점 P에 대하여 이 P의 X좌표가 K래요. P의 X좌표가 K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K라는 거예요. 길이가. 그래서 얘가 여기 A좌표는 K, 0이겠죠. 왜냐하면 X축 위에 있으니까. X축 위의 좌표는 Y좌표가 0이다 라고 했으니 자, A는 K, 0이고요. 자, 그 다음에 P좌표는요. K, 하시고요. X가 K일 때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높이가 AK가 나와. 자, 여기서 헷갈려 하지 말고 이 삼각형 넓이 구할 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값.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K 곱하기 AK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삼각형 넓이가 나온다. 자, 잘 모르겠으면 여기 먼저 가볼게요. 자, 지금 먼저 보시면 정비례 관계 얘의 그래프 위에 한 점 A에서 자, 이 위에 점은 A야. 자, 그랬을 때 이 수선을 그었어. 그때 B의 좌표가 9, 0이래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길이가 9가 되는 거지. 그럼 밑변이 일단 9야. 자, 그 다음에 이 A 좌표를 구하고 싶을 때 바로 X가 9일 때 A, 이 위에 점이니까 여기다가 9를 대입하는 거야. 3분의 4에다가 9를 대입하면 A의 Y좌표가 나옵니다. 약분하시면 3, 4, 12가 돼요. 자, A좌표 그러면 뭐다? 9, 12가 된다. 여기까지 완성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9고 얘가 10인 거예요. 그러면 쟤네 양수니까 지금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셔서 구하시면 53입니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고요. 또 좌표 평면에서 도형의 넓이는 절대 단위 쓰시면 안 돼요.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단위가 없고 자, 그래서 정답은 54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